경남 지방에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은 어려운데 맹추위가 서민들에게는 야속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 이 중에서도 파견이나 사내 하도급 같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고용이 더 불안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파견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정규직이 되기는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0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이 회사 정문으로 몰려드는 새벽녘. 55살 강판희 씨가 회사 정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5년을 매일같이 출근하던 회사입니다. 강 씨가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째입니다. 거의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는데 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가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강 씨가 서 있던 곳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 회사의 또 다른 공장 앞. 출근하는 근로자들 사이로 한 청년이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습니다. 강판희 씨의 대학생 아들 23살 강병표 씨입니다. 춥지 않으세요? 아, 춥죠. 손가락도 얼고 입술이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춥네요. 아버지와 아들은 왜 출근길에 회사에 들어서지 못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서 있어야 할까요? 캄캄한 새벽, 고요한 집안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55 아버지와 23 아들은 길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시린 손을 감싸줄 장갑과 칼바람에 대비해 두툼한 외투를 챙깁니다. 원래 출근 시간보다는 지금이 좀 많이 이르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준비하세요? 지금 이제 1인 쉬고 좀 하고 이러니까 일찍 좀 이래 갔다가 다시 회사로 가기 때문에. 아드님이랑 그럼 매일 아침마다 같이 나가요? 네, 매일. 근데 우리 아들은 일공양 쪽으로, 저는 상공양 쪽으로 매일 갑니다. 집을 나서는 부자는 새벽 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야 할 서로가 걱정스럽습니다. 날씨가 그래.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다. 더 춥다. 손 시렵겠다. 벌써 2달. 매일같이 1인 시위를 이어왔지만 순탄했던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왜 사유지입니까? 매일 벌어지는 실랑이보다 힘겨운 건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무관심. 관심도 안 가져주시고 지나가시고 이러시면 또 심정이 좀 어떠세요? 안타깝죠. 제가 이래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직원들은 정직원 나름대로 그런 또 그 회사의 눈치 보고 또 이래 비정규직은 나하고 이래 대화하는 이 자체가. 강 씨의 아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옆 공장도 외면받긴 마찬가지입니다. 통근부석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분들 보시라고 계속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 그냥 지나가시는데 오늘도 뭐 젊은 친구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가시는 분도 몇 분 있었고. 강 씨는 지난해 7월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파견 근로였다는 겁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한 화물업체에 입사해 현대위아 창원 공장으로 발령받아 지난해까지 생산 라인에 들어갈 화물에 포장을 해체하고 운송했습니다. 강 씨는 현대위아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현대위아의 기자재를 이용해 일했기 때문에 자신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5년 동안에 이 회사 아무도 와본 적이 없어요.
일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온 적 없어요.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어 강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해고 압박이었고 강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행이 정규직에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임금이라든가 그 정규직에 대한 이런 일 시키는 행태라든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방관하기 너무 심하더라 이거예요. 현대위아 측은 강 씨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또 강 씨를 고용한 화물업체에서 근태를 관리했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는 저희 회사 사내 협력사도 아니고 그 외주 협력사입니다. 외주 협력사이고 그리고 작업 지시나 어떤 그 작업장 관계는 그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작업장 구분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불법 파견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판정이 난 사실이고. 퇴근 후 부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에 열중합니다. 지난달 소송 제기 5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열릴 두 번째 공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법원에 낼까? 법원에 낼까? 응. 법원에 낼 서류는 불법 파견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내야 되잖아. 소송 준비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를 찾았지만 근로자 개인이 대기업에 맞서기 힘들다며 만류해 나홀로 소송에 나서야 했습니다. 노동법 공부부터 소장 작성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인 아버지와 사범대생 아들에게는 벅찬 일 투성입니다. 실제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제 도움 받을 곳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더라. 소송을 제기하자 강 씨의 회사가 맺은 도급 계약은 지난해 말 해지됐고 포장 해체를 하던 강 씨는 사무직으로 강제 전보되면서 공장도 떠난 상황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떨치기 힘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말렸어요, 아빠를. 못해도 5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승소 가능성이 사실상 높지가 않다. 힘든 길인 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강 씨 부자에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게 여겨집니다. 그 변호사들도 이게 피할 정도라. 그러니까 이거 어쩌고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거 덤비겠습니까? 한국 GM 창원 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였던 39살 진환 씨. 매일 아침 공장이 아닌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진 씨는 11년 전 한국 GM의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회사에서 업체를 폐업을 하고 해고를 시키면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많이 줄었고요. 저도 한 7년 정도를 이제 밖에서 선전전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검찰이 한국 GM을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한 지 8년 만인 지난 2013년. 대법원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한국 GM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진 씨는 동료 4명과 함께 한국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나서 2014년 1심에서 승소했고 한국 GM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동료 58명이 지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항소를 이어가고 있고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은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8년, 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민사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노조가 결성이 된 게 해고된 근로자 개인이 희망을 품고 견디기엔 벅찬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8년 거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유의미하게 우리한테 뭔가 기댈 곳이 생겼다.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는 뭐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계속 그 시간 끌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회 있잖아요. 3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노조를 꾸렸기에 10년 넘는 긴 소송 기간을 그나마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내하청 근로자 간 소속 업체가 다르고 단기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노조 결성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이 재계약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해고될 수도 있다. 고용 승계 안 된다. 아침 출근이 한창인 창원의 공업단지입니다. 출근 중인 이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요. 계약직처럼 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도 있지만 파견이나 사내 하도급처럼 하청업체를 낀 간접 고용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바로 이 파견과 사내 하도급의 경계가 불분명해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파견은 파견 사업주로부터 소속된 근로자에게 사용 사업주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사내 하도급은 일의 완성을 맡긴 형태라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또 파견은 제조업에는 금지되는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되고 있고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인데도 사용 사업주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불법 파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사내 하도급 노동자가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건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최병승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불법 파견이라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분수령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돼 승소가 잇따랐습니다. 한국GM과 기아차, 쌍용차,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은 물론 이마트 원자력발전소, 자치단체 위탁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습니다. 또 대법원은 최근 현대차 생산 전체 공정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데 이어 불법 파견의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파견과 용역이 잘 구분하지 못했었고요. 모니터링, 지시감독하지 못하니까 용역 도급 하청한테도 그렇게 지시감독을 내렸던 거죠. 하지만 잇따르는 승소에도 노동자들이 직접 권리를 찾긴 힘듭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소송 기간 동안 생계가 위협받는 데다 대기업이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회사는 그 소송을 버틸 만한 뭐 돈과 여력이 있는데 근로자 개인은 그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어떤 뭐 힘이 없다는 거죠. 승소하더라도 복직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짧아도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승소한 근로자만 채용하는 꼼수를 써 전체 근로자의 권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아차는 1심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근로자 400여 명만 소취하를 조건으로 채용한다고 밝혔고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후 4년여 만에야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서 더 차별을 받는 이유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회사들이 회사 쪽에서 더 차별을 하고 이렇다 보니 사내하청 근로자는 오히려 급증 추세입니다. 국내 49개 주요 기업의 사내 하도급 업체는 지난 2009년 2,900여 개에서 2013년 3,500여 개로 21.7% 늘었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76만여 명에서 136만여 명으로 5년 만에 78% 급증했습니다. 파견과 달리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고 고용 유연성이 높아 불법 파견 승소가 잇따라도 기업이 선호하는 겁니다. 직고용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뭐 여러모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게다가 현 정부가 32개 업종에만 허용된 파견을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확대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의지를 가지고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한국GM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심 선고일. 근로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소송 4년째. 법원은 한국GM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다시금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 11년 만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또 회사가 판결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렵긴 한데요. 불가능한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정말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먼저 나서는 것들은 불가피하고 하지만 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한 걸음이 노동 사각지대에 있지만 도움 청할 길 없는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 소송까지 들어가면 생계의 위험까지 있으니까 다들 포기했을 텐데 인간으로서의 당연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개인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 일 하면서 정당하게 월급받고 또 하는 게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겁니다.